네, 자 우리 교재 581페이지입니다. 자, 모의고사 3회의 회사는 홀인원이라는 회사고 골프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빨리 읽어보셔야죠. 본사 건물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요거 실제로 나왔던 문제네요. 교통 유발 부담금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교통 유발 부담금을 우리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적당할까요? 개정 과목이 판매관리비 중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날짜는 여기 자료 설명에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을 보시고 날짜를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수납인에 1월 31일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월 31일 현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출금 조표로 쓰면 쉬울 것 같고요. 세금과 공과금 817번 본사 건물에 대한 것이니까 800번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금액은 305230이네요. 305230 엔터. 그리고 나서 바로 전체 메뉴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를 작성해야 되죠. 2번에다 먼저 입력합니다. 2023년 0131 상호는 춘천 시청 성명, 대개 이 관공서는요 성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사업장도 주소 몰라요. 주어진 데이터 없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그냥 비워놓으세요. 거래 금액만 정확히 입력합니다. 305230. 자, 구분에 이건 해당이 있어요. 우리가 춘천시청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19번에 보시면은 국가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 등과의 거래 19번입니다. 19번 9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계정 코드는 아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던 817번 세금과 공과금 검색해서 하셔도 되고 817 입력해도 되고요. 적요에다가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가가지고 두 건으로 넘어왔는지 보셔야 돼요. 네, 넘어왔네요. 안 넘어왔다고 뭐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불러오기 한번 누르고 나서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과제 2개였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입력하는데 공급자 정보 입력은 생략해라 그랬네요. 그래서 춘천시청만 입력하고 거기 사업자 번호라든가 주소 그냥 넘어갔었죠.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약소보험 수취. 약소보험 수취. 자료 설명. 2월 15일 주식회사 태광산업의 제품 외상대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수취하고
잔액은 태광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1200은 어음으로 받고 당좌수표로 받은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도 반영하시오.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외상매입금이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럴 때는 이 회수 날짜, 이 날짜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2월 15일 날짜를 뒷날짜를 2월 15일로 해서 108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있죠. 앞에서 엔터 치시고 뒤에 날짜에는 2월 15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계정 코드는 108번이죠. 그리고 거래처 분류와 거래처에서는 엔터를 그냥 쳐서 여기서 찾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태광산업 이렇게 보면 찾을 수 있죠. 태광산업 여기 있네. 자, 잔액이 1500입니다. 잔액이 1500. 그러므로 1200이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수표로 받은 거는 300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변의 외상매출금 1500만원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2월 15일로 날짜 입력하고요. 대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편하죠. 108번 거래처는 태광 코드 꼭 입력하시고 금액은 1500 차변에 여러분 그 당좌수표로 받은 것은 개정 과목이 뭔지 아시죠? 예, 현금 101번 300만원 나머지 차변 110번 받으러움은 거래처를 태광산업으로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되죠. 태광산업 1200만원 예,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태광산업의 2월 15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래야 수표로 받은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표로 받은 것은 현금, 어음으로 받은 것은 받으러움. 그래서 자산 증가, 현금이 자산 증가, 받으러움도 자산 증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죠. 자금 관련 정보.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 눌러가지고 받으러움 받았기 때문에 입력할 사항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음을 받았다는 건 보관입니다. 보관. 그리고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은 여기 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6번. 그리고 나서 어음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 004 2023 0215 1, 2, 3, 4, 5, 6, 7, 8, 9 자수해서 엔터하고 발행일은 그대로 지나가시고 만기를 입력해야 되죠. 2023 0615 지급은행 더블클릭을 해서 지급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국민은행 엔터 치고 지점은 지급 장소예요. 춘천 지점이라죠. 이렇게 어음 종류, 어음 번호, 만기일, 지급은행, 지점까지 이 대부분의 항목을 다 새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수고음 수치거래 해보았고요. 다음은 3번을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거래 월세 계약서가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서울영업소 사무실에 대한 임차 계약이다. 자료 2는 보증금과 3월분 월세를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본 문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자, 임차 보증금이라고 개정 과목 알려줬어요. 예. 임차 보증금이면 월세는 임차료죠. 임차료.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165만 원. 그래서 이번 3월달 월세 165만 원과 보증금 3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거래를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월세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세가 있는 건데 이 거래에 한해서 부가세 고려하지 말라.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특별히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일 날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3월 1일로 날짜 바꿔보시고, 자, 금액이 큰 거를 먼저 입력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3,165만원 보통예금이 금액이 제일 크니까 대변에다가, 네,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으니까 대변인 거죠.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31650 플러스, 자, 이제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월세, 자, 3번 차변에 임차료, 자, 임차료를 500번대로 해야 되는지 800번대로 해야 되는지 TAT 2급 시험에서는 꼭 봐야 돼요. 자, 영업소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대예요? 네,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임차료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16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네, 거기 수행과제에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이렇게 개정 과목 알려줬어요. 임차 보증금입니다. 962. 개정 과목, 아니죠, 거래처 코드는 거기 계약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임대인이 거래처예요. 임대인이 어딜까요? 이화산업이죠. 네, 그래서 이화를 입력해야 됩니다. 03030. 네, 그리고 차변에 3천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죠. 비유동 자산. 우리가 임차 기간이 끝나면 찾아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일반 거래자료 입력 문제 다 했는데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 또 풀어봅시다. 부가가치세 관리. 네, 1번 문제.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볼까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전액은 자기압수표로 수령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네, 쉽게 하는 겁니다. 참 많이 했던 문제죠.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가가지고 4월 12일 입력하시고, 자, 유형이 몇 번일까요? 예, 10일 과세.
과세 매출 품명에다가 골프 모자 수량 400 단가는 4만원. 거래처 공급받는 자 고려 산업. 전자세금 비워야죠. 네. 분계는 무슨 분계가 적당할까요? 네, 현금 분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로 차변이 모두 현금이고요. 대변인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인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2번을 하러 가야죠. 회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누르신 다음에 4월 12일부터 4월 12일로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되죠.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 체크 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누르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고 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른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네. 그리고 닫고 네.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조회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발행이라고 나오죠. 네, 다음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죠. 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설명을 읽어봐요. 자료 1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요거 분계 잘 고쳐야 됩니다. 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서 계약금 문제는 분계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원재료 구입처의 파산으로 제품 납품이 지연되어 5월 20일에 유정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반환했습니다. 선생님 저거 청소하면 괜찮아요. 아, 저기에서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저희 집보다 저건데 저 소리 나서 물어봤더니 청소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반환시켰어요. 계약을 해제하고. 자, 수행과제 보면은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월 10일 거래를 조회해야 되죠. 가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를 5월 10일로 입력합니다. 5월 10일로 해주시고, 자, 보면은 거기 세금 계산서 내용과 똑같죠. 계약금 500만원에 50만원. 그리고 분계를 보세요. 혼합. 자,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 현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현금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그러한 분계를 조금 이따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수정 사유 목록을 눌러서 계약의 해제가 4번이네요.
이건 하도 평가 문제 잘 나오니까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4번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자, 계약의 해제 시에 마이너스를 시켜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요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사항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참고사항 단추를 누르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제일로 작성한다. 그러면 아까 자료 설명에 해제 날짜가 있었겠죠. 5월 20일에 해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닫기 누르고 요 작성 날짜를 20일로 고쳐야 됩니다. 작성 날짜 고쳐야 되는지 그대로 둬야 되는지는 요 참고사항 눌러서 확인해서 요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5월 20일로 바꾸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굳이 여기다 넣는다면 이 품명을 계약 해제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뭐 시간 없으니까 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대로 두시고 이제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5월 20일 날짜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5월 20일로 고칩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5월 20일로 고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분계를 호남 눌러가지고 아래 요 분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분계가 지금 현재 미완성 상태예요. 자, 부가세의 수금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건 맞고요. 우리가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선수금에서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선수로 검색을 해서 선수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현금에서 마이너스 시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 차액 550만원 마이너스까지 넣으세요. 마이너스 5500000 탭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나는 현금을 차변에 쓰지 않고 대변으로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수로 550만원 분계를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입력한 거하고 지금 형식은 다르죠. 여러분은 차변에 현금 마이너스 550만원. 근데 저는 대변에 현금 그냥 550만원.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지. 그리고 똑같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두 개가 다 00 해가지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 분계할 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는 마이너스 분계를 주로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도 차변에 현금 해가지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 마이너스 550, 대변의 합계 마이너스 5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변의 현금 550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가된 요 계약이 취소됐을 때 요 분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와서 꼭 분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안 되고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 네, 선수금에서. 그러나 혹시 계약금을 받고 제품 매출로 인식했는지도 모르니까 그 원래 그 5월 10일 거 그 전표의 분계 내용을 꼭 보긴 봐야 됩니다. 네, 분계 내용을 봐서 선수금으로 잡았는지 제품 매출로 잡았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수정 세금 계산서 문제까지 했고요. 이제 부가세 문제에서 어렵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잖아요. 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자료가 책상, 승용차 수리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책상의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이랍니다. 집에 쓸 책상을 샀나 봐요. 그리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림이 없지만 이건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8월 6일 거 세금계산서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수리한 거예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니까 다 불공이죠. 요 두 개가 다. 다음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거래는 외상이다. 미지급금이다 이 말이고요.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 1번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1번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뭐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7월 8일 메인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8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이 54. 자, 불공제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거 선택하시고 밑에 선택. 품명에다가는 책상 쓰셔야 되겠네요. 책상. 공급가액에는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200만원이면 합계가 220. 거래처는 에이스 가구가 거래처가 되겠네요. 에이스 가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하시고, 분계는 모두 외상거래라 그랬으니까 3번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차변의 원재료. 자, 원재료가 아니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대표이사 집에 가져갈 거니까 가지급금. 내려와서 대변에 이것을 외상으로 샀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253, 22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에이스 가구가 되도록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도 봐야 된다. 자, 8월 6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예 날짜를 그렇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김강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김강남 맞아요. 깜빡했습니다. 미지급금은 에이스 가구지만 가지급금은 김강남이죠. 에이스 가구에다 지급한 거 없죠, 우리. 가지급한 거. 그래서 김강남의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돼요. 요거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8월 6일 거 입력합시다. 8월 6일 유형은 54번.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니까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은 300만원. 엔터로 지나가시고,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1번. 분계는 외상거래니까 3번. 원재료가 아니고 뭘까요? 차량 유지비. 어느 부서 차인가요? 영업부 차니까 800번대. 822번. 내려오셔가지고 대변에 외상했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금액은 33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또 한번 보셔야 돼요.
바꿀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54번 불공유형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마쳤고요. 수행 과제 다음 2번은 뭐를 하라고 그랬느냐? 2023년도 제2기 애정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네, 작성하는 건 아주 쉬운 거죠. 이게 작성은.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2기 애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7월부터 9월이죠. 아직 데이터가 안 넘어왔죠. 저 위에서 불러오기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은 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서 보관해 주는 거예요. 예,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50만원 불공제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3번 보시면요. 2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기간을 2기 애정으로 입력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가지고 7월부터 9월이죠. 정기신고에서 엔터합니다.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됐죠. 50만원. 저장하세요. 위에 있는 거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되게 쉽게 문제를 냈고요. 다음에 4번. 네, 오래간만에 이거 해보네요. 4번.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한번 해볼까요? 1번. 자료는 주식회사 미나리와 2020년 거래 시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네. 주식회사 미나리의 채권 소멸 시효가 23년 12월 7일 날 완성돼요. 네, 이게 완성된 날이 이게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에요. 완성되어 전액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아, 확정 날이 24년 12월 7일이다 이 말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자, 자료 1번, 수행과제 1번.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있죠? 부가가치세 1번에 클릭하시고, 자,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2기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기간에만 해줘요. 예정 때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작성하시고 입력하시고, 당초 공급일 세금 계산서에 있죠. 2020년 12월 07일. 자, 대손 사유는 아까 자료 설명에 있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 소멸. 네. 채권 시효 소멸. 그래서 6번을 클릭해 주면. 그러면 대손 기준일이 자료 설명에 쓸만한 게 12월 7일은 대손 확정일이고 대손 기준일은 거래일이에요. 당초 공급일. 다른 날짜 없으면 당초 공급일을 대손 기준일로 보면 됩니다. 2020 1207. 자,
자, 대손 확정일은 자료 설명에서 확실히 얘기해 줬어요. 2023 1207 되겠습니다. 2023 1207. 대손 금액이 얼마일까요?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대손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면은 부가세만 대손세액으로 들어갑니다. 200만 원. 그렇게 돼야 맞고요. 코드는 거래처 코드입니다. 미나리를 검색하면 됩니다. 근데 상호가 꼭 빠져요. 그래서 주식회사 미나리 아니에요. 이거 원래 왜 빠지지? 예. 주식회사 미나리. 네,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작성한 거예요. 작성한 거고요. 대손세액이 200만 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저장 단추 없는 거니까 이대로 저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수행과제 2번에서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요 만원이 입력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입력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기간을 몇 월부터입니까? 예, 10월부터죠.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200만원 마이너스가 8번 세액란에 대손세액 가감란에 반영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원이 입력되어 있는가는 18번에서 보셔야 돼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의 세액란에 만원이 없죠. 그러면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54번의 항목 9분을 보시면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해 주세요. 만원. 그리고 엔터 꼭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세를 닫아 주시면 여기에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장을 눌러놔야 돼요. 위에서 저장,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나중에 여러분이 답안을 입력할 때는 저장된 거를 불러내서 해가지고 이거 보고 답안을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까지 순탄하게 했죠. 그러면 3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뭐냐? 대손 확정일인 12월 7일의 대손세 공제와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회사의 회계 장부를 맞추기 위한 회계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 회계 하려면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지 여기서부터 조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손세 공제 200만 원을 매출세, 즉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시켜주는 분계를 해야 된다. 그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손세 공제금액 200만원 반영한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반영한 그러한 회계 처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대손 확정 날짜 12월 7일 날짜로 조회를 해야 돼요.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7일 날짜로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체크해 봐야 돼요. 1,500만 원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손 처리할 금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2,200입니다. 예. 그러니까 1,500만 원 상계한 나머지 200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상계하고. 예. 그러면 2,200에서 500만 원 이제 부족하죠? 500만 원만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분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대손 확정 날짜 12월 7일 날짜로 날짜 입력하시고, 자, 금액이 큰 외상매출금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미나리,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2,200만 원. 네,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미나리 2,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부터 순서를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만 이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안전해요. 먼저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입력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아까 200만 원, 이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원래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부채 증가가 되는 건데 차변에 적은 건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준 거예요. 감소시킨 거. 왜죠?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마이너스로 넣었잖아요. 거기 아까 마이너스로 반영됐으니까 우리 회계장부에서도 부가세 예수금을 200만 원 빼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차이가 지금 2천만 원 나잖아요. 2천만 원. 대손 충당금이 2천만 원 다 있었으면 요 2천만 원으로 여기서 끝. 분계가 끝나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죠? 1,500만 원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1,500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108이니까 몇 번으로 써야 돼요? 109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09 109번 꼭 109번으로 해야 됩니다. 방향키로 쭉 가셔서 1,500만 원 이렇게 상계해 놓고, 자, 이제 우리가 차감할 거 다 차감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200, 대손 충당금에서 1,500.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자라는 것은 비용. 비용. 자, 비용 개념 과목. 무슨 개념 과목이에요?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래서 3번 차변에 대손 상각비 800번대의 대손 상각비가 있어요. 835. 네, 쭉 가셔서 모자라는 5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엔터. 네, 요 분계인데요. 요 분계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아마 1번, 2번 수행과제는 그렇게 여러분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료 설명 잘 읽어보면 그 항목에 무슨 대손 확정일이라든가 기준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찾아서 입력할 수 있고요. 3번 지금 방금한 이 회계처리, 이것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 나와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까지 다 해놓고 지금 열어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11번부터 20번까지 답을 찾아서 기입하시면은 22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해서 4문제 했는데요. 혹시 질문 미뤄둔 거 없으신가요? 질문.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결산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수동결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 실사를 했습니다. 원재료 제품. 제품이 말이죠. 10개가 부족합니다. 밑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350만원. 그렇군요. 10개가 350만원이네요. 금액으로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이다. 네,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전표, 즉 수동결산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정상감모라면 자동분계사항이에요. 정상감모는 그냥 재고금액에다가 이 금액 입력하면 매출원가로 반영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실사금액을 입력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실사금액.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수동결산하고 요거 조금 있다가 결산자료 입력, 2번에 결산자료 자동결산할 때 요 데이터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350만원에 대한 분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350만원에 대한 분계, 일반전표, 결산일 분계니까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939 쭉쭉쭉 하셔가지고 차변인데 3번 차변 금액이 350만원이죠. 자, 대변이 뭐가 없어졌어요? 제품이죠? 네, 제품 150번입니다. 자, 제품의 적요를 넣어야 됩니다. 네, 적요를 타 계정으로 대체라는 8번 적요 이거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요것이 매출원가로 안 갑니다. 네, 타 계정으로 대체액을 이 적요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제품 대변의 제품에 적요 8번 넣어주시고 35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적요번호 8번. 자, 그리고 나서 수동분계에서는 이것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동결산할 때 저거를 같이 입력을 여기 또 있네 데이터가. 그러니까 수동결산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지금 똑같죠 이거. 원재료 2200, 제품은 3500. 보세요. 실사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거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이 있죠. 장부상 금액과 실사 금액을 두 개를 주었을 때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숫자는 무엇이다? 예, 실사 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예, 실사 금액을 입력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밑에 딱 챙겨놨습니다. 요거 입력하라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 결산해야 될 데이터가 지금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은 뭐냐? 관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삼각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정액법으로 네 5년간 유하고 회계 프로그램 앞으로 이 뭐죠? 그 AT 시험이 유하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는 얘기 여러분들 있습니다. 올해는 안 바뀌겠습니다만은 유하고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PC 탑재형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접속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 컴퓨터로는 접속해 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회계 프로그램 임대 방식. 아마 구조는 더존하고 더존 스마트 A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하고라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제품. 그래서 지금 시험에 미리 이렇게 위하고 회계 프로그램을 미리 얘기해 놨네요. 자,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을 내용 연수 5년으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누면 1년치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인데 6개월이니까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다가 여러분 100만 원 입력할 거라는 거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메모지에다가 100만 원 입력할 거다.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는 2,200, 기말 제품 재고액에는 3,500을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 결산 주어진 자료에 자동 결산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행과제를 읽어봐야 되겠네. 1.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여. 요거 고정자산에 대해 입력하라고 그랬네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상각하기로 할 것. 네, 요거 하나만 하는 거니까 어차피 입력을 하면 100만 원이라고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자산에 이걸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결산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하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위에서 그냥 엔터 3번 치세요. 계정 과목을 여기 밑에다 입력하는 걸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입력하는 거 말고 다른 계정 과목에 고정자산이 뭐가 또 있는지 이걸 보면서 입력하려고 위에서 그냥 엔터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미리 선택하고 내려오면은 소프트웨어 말고 건물, 차량 운반구 이렇게 입력된 것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위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엔터로 내려와서 여기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계정 코드, 계정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소프트웨어는 맨 밑에 있어요. 240번 소프트웨어. 자, 코드 거기서 주었네요. 어쩐지 코드가 거기 있었어요. 5500 엔터. 자산은 위하고 소프트웨어다. 취득일 2023년 0701이다. 자, 1,000만 원을 어디다 입력해야 맞을까요? 신규에다 입력해야 돼요. 기초에다 입력하면 안 돼요. 당기에 취득한 것은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1,000만 원을 입력해야 맞는 거예요. 자, 엔터로 쭉 내려가가지고 상각방법, 정액법 그대로 두고 내용연수 5년이라고 아까 됐죠. 그 다음에
회계 프로그램이니까 관리부에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고 이미 계산이 돼 있죠. 여기 우리가 입력할 숫자는 요겁니다. 100만원. 네, 100만원. 그래서 이것을 뭐 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다 저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100만원 이거 하나니까 그냥 갖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꺼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지금 입력할 게 꽤 많아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품 재고액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다가 2,2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가 다 끝나는 요 끝부분에 있어요. 매출 총이익 바로 위에 있네요. 기말 제품 재고액 거기에는 3,500만원 타계정 대체 350만원 열로 넘어와 있죠. 예, 기초 재고액 타계정 대체 우리가 아까 일반 조표에 입력했던 거 그래야 여기서 이것이 빠져가지고 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비 100만원은 판매관리비 쪽으로 지나서 판매관리비 밑에 무형 고정자산 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만원을 입력 1 플러스 엔터. 그러면 이제 다 입력했죠? 네, 다 입력했습니다.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확인 해주시면 결산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해서 손익 대체 분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아니요 해주세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불러올 때는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되도록 해주시고 날짜 처분 예정일은 2024 0228 처분 확정일은 2024 0328 날짜가 어떻게 서로 다르네. 예. 실제 시험에서는 2월 28일로 계속 나올 거예요. 2월. 아니, 그러니까 예정일과 확정일은 항상 연도는 다르지만 날짜는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주총회 날짜는 정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날짜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날짜를 그대로 입력했고요. 이제 위에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제 수행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과제가 21번부터 35번까지 쭉 하게 되면은 23점을 얻게 되죠.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에러가 없는지. 12월 달로 조회했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없어야 돼요. 35번에 미처분 이익여금 591-169-457 우리 잘한 것 같아요. 35번 평가 문제 맞춰보니까 답이 있네요. 자, 결산이 모의고사 3회에서 앞에 기출문제에서 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를 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하여튼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봐야 되니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소득관리, 근로소득관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관리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자료가 있고요. 사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매일 지급.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다. 제시된 사항 외의 자료 입력은 생략한다. 자, 수행과제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을 하시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어느 부서 사람인가요? 이게 요새 부서를 표시를 안 하는군요. 네. 이 부서는 나중에 개정 과목 거기에서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 문제를 내지 않겠죠. 그러면은 영업부의 잡급인지 또는 생산부의 잡급인지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인사급여에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근로소득관리 안에 여기에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고 자, 코드 주어졌죠? 1003 민경진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8512 10 177 4919 입사 2023년 0712 퇴사 있어요. 2023년 0715 내국인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고 서울 마포 백범로 일사 노고산동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급여 지급 방법으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급여사항 등록의 급여 지급 방법 13번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이 있는데 0번 매일 지급으로 그대로 둬야 되고요. 정상급여에다가 20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1급이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급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이 민경진 일용직 사원이 생산부의 일용직인지 다른 관리부서나 영업부서의 일용직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게 요거 20번 요거예요. 만약에 부서가 있으면 요 20번에서 개정 과목을 잡급으로 바꿔주시는데 일용직 외의 급여는 잡급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잡급으로 바꿔주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물음표 단추 눌러보시면 잡급으로 해보면 코드가 500번대, 800번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의 일용직 사원이다 그러면 507번, 매장
상품 제품 매장의 영업 일용직 사원이다. 그러면 80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일용직 나오면 아마 부서 나올 거예요. 부서. 이 문제에서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하러 가야 돼요. 일용직 급여 입력 여기로 가볼까요? 일용직 급여 입력. 일용직 급여 입력 하셔가지고 귀속을 7월, 지급도 7월. 부서에서는 그냥 엔터 치십시오. 그리고 민경진 사원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입사 날짜만 입력한 경우하고 입사와 퇴사를 입력한 경우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퇴사 날짜를 15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칼렌더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 표에 있었던 12, 13, 14, 15일 모두 근무를 했거든요.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서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돼요. 4개를 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사원 등록했고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2번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했어요. 지금 1, 2번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3번 기입력된 7월분 급여 및 일용직 급여에 대하여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이제 3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금방 평가 문제 이거 보고 답을 찾아야 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간은 귀속기간 7월부터 7월, 지급기간도 7월부터 7월, 그리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은 기입력된 급여 자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간이과 일반 근로자 3명과 지금 입력한 1명의 일용 근로자 이것이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 놓으시고 바로 실무수행 평가 문제 하시면 돼요. 6점이네요. 2점, 2점, 2점. 36번에 임금 지급의 총액은 얼마냐? 한번 여기 일용직 사원 등록에 여기에는 지급액의 총액은 80만 원입니다. 7월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인가? 여기서 보면 됩니다. 소득세 5,400원입니다. 물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도 5,400원 맞아요. 여기 일용근로 5,400원. 아까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서도 그냥 볼 수 있고요. 다음 38번은 공제 총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네, 아까 급여 자료 입력 여기서 해야죠. 차인 지급액은 저 오른쪽에 있죠. 786, 880을 답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가 일용직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를 냈군요. 다음은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 자, 자료 설명 한번 볼까요? 본사 재무팀 과장 김현준의 급여 자료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사회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상조회비는 제시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상조회비 등록해야 되겠네요.
김현주는 9월 1일자로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국외 근로를 했네요. 1번 사원 등록 메뉴에 국외 근로 수당을 반영하시오. 자, 재무팀 직원은 건설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김현준에 찾아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합니다. 김현준 두 번째 사원입니다. 자, 16번에 여기 국외 근로 여부를 적용해야 되는데 100만원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1번 해야 됩니다. 국외 근로에 300만원 비과세 적용은 선원이나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사무직은 아니고 건설 노동자예요.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여기 선원 여부에 부 해야 돼요. 선원 여부 부. 자, 생산직도 부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국외근로 적용 여부에서 100만원 비과세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무직 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뭔가요? 수행과제 2번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시오. 상조회비 공제 등록의 유형은 무구분 선택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조회비는 그냥 등록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수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읽고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판단을. 자, 건강수당 과세입니다. 식대를 판단해야 돼요. 식대. 자, 식대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네, 비과세. 네,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도 내용을 체크해 봐야 돼요.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내 출장 시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출장 갈 때 출장비도 지급하고 월급 줄 때 자가운전보조금도 준다 이 말이에요. 과세입니다. 네,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입니다.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예,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국외근로수당은 비과세로 하되 비과세의 코드가 있어요. 100만원 코드.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가 식대하고 국외근로수당 요 두 개만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는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입력 메뉴 들어가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 하셔가지고 차례대로 등록을 합니다. 건강수당 과세 급여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아니 과세죠. 예, 자가운전 아니 식대를 먼저 내야죠. 네, 미안합니다. 식대 순서대로 하는 게 식대가 비과세죠. 예, 식대 비과세. 2번 식대 확인.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1번 과세, 1번 급여 확인. 밑으로 내려오고요. 국외근로수당, 국외근로수당. 자, 비과세로 하는데 비과세 코드를 사무직 사원, 우리 회사는 사무직 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외근로수당의 건설 지원 업무 요 M01입니다. 건설 지원 업무 즉 사무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M01을 9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확인 10번 하면 안 돼요.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비과세 국외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하되 9번 소득 유형을 9번으로 하면 M01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과세가 두 개였습니다. 식대하고 국외근로수당. 네. 그 다음에 공제등록에 가서 하나 더 해야죠. 네, 공제등록에 상조회비라는 거 하나 등록하라고 그랬죠. 상조회비 무구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무구분 확인 일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당 등록에서. 네. 시내 출장 시에 지급하는 거니까는 실비 변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정에 표현이 안 되고 부정기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부정기가 월정액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데 그거 말고 시내 출장 갈 때 출장비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출장 갈 때 출장비는 실비로 5만 원 지출했으면 5만 원 주고 2만 원 지출했으면 2만 원 준다는 얘기지만 지금 급여 지급할 때 요 자가운전 보조금 수당은 월정액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밑에서 확인. 그러면은 이제 3번의 수행과제를 할 차례가 되죠. 3번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9분은 1급여를 선택할 것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자료에 귀속월을 9월로 하시고 9분은 1급여 선택하시고 2023년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그랬으니까 9월 25일로 지급일을 입력하시고 김현준 사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기본급 430만원, 건강수당 16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5만원, 국외근로 170만원, 상조회비 2만원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급여자료 입력 수행과제 3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4번은 9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네, 원천수 이행상황 신고서 아까 7월분 작성했던 거에다가 다시 작성을 9월부터 9월로 귀속기간 9월부터 9월 지급기간도 9월부터 9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면 돼요. 네. 그래 놓고 이제 바로 이것과 관련된 평가 문제 여러분이 5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